아버지, 오늘 밤은 절대로 강을 건너지 마세요. 10살짜리 아이가 머슴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건너편 마을 사람 셋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터에서 주워온 병든 아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었던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40에 처자식도 없이 혼자 몸인 돌쇠는 최부자 집 행랑채 한 칸에 몸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행랑채라 해봐야 겨우 사람 하나 누울 만한 방이었습니다. 빗물이 들이치면 항아리를 갖다 놓아야 했고 겨울이면 문풍지를 아무리 발라도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논두렁에 나가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도록 낫을 쥐고 있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봄이면 벽실을 뿌리고 여름이면 땀을 흘리고 가을이면 곡식을 거두고 겨울이면 짚을 엮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최부자 마님이 행랑채 앞에 밥상을 내다 놓으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반찬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늘 잘 먹었습니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돌쇠는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불쌍하게 힘만 세지 머리는 텅 빈 바보 아니가 저런 팔자로 태어난 걸 어쩌겠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돌쇠는 그런 말을 들어도 희죽 웃으며 고개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다지 상처받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워낙 말이 없었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밥이 있으면 오늘에 감사했고 내일은 내일이 왔을 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돌쇠의 전부였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남원 장날이면 돌쇠는 최부자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 2가마니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텅 빈 지게를 지고 흙먼지 풀풀 날리는 장터 골목을 걷던 돌쇠의 발길이 문득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늘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새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골목 한 귀퉁이에 낡은 광주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오래된 광주리였는데 그 안에 헝겊 한 장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핏덩이 같은 아기가 헝겊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떠 있고 숨소리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고. 돌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버려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 보고는 외면했습니다. 에이, 저런 병든 것은 어차피 못 사는 것이여. 누가 데려가겠어. 애비 없는 자식 아니겠냐. 괜히 손댔다가 귀찮아지기만 하지.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나쳤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아이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장터 노인 하나가 돌쇠 곁에 멈춰 섰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노인은 광주리 속 아이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네.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 돌쇠는 영문을 몰라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노인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저 아이 말이지. 살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 허나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늘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돌이라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선행이
가장 큰 복을 불러오기도 하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하나가 훗날 온 동네를 그늘지게 하는 나무가 되듯이 말이야. 노인은 말을 마치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지만 이미 사람들 속으로 섞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노인이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광주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또 가느다랗게 울었습니다. 마치 나 여기 있어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차가웠습니다. 돌쇠는 자기 품 안 깊이 아기를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품 안에서 아주 조금 몸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거지. 그래, 살아보자. 돌쇠는 아기를 지게 위에 올려 포대기로 감쌌습니다. 지게 위에 포대기를 깔고 아기를 눕힌 다음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돌쇠가 아기를 안고 행랑채로 돌아오자 최 부자 영감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뭔 짓이냐? 장터에서 아이를 주워왔어. 예, 주인 어른.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요. 머슴 주제에 밥도 없어서 쩔쩔매는 주제의 아이는 무슨 아이야. 당장 내다 버려. 못 버리겠습니다요. 돌쇠는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 부자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이 바보 머슴이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최 부자 집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돌쇠였습니다. 네 이놈, 최 부자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쫓아내시면 이 아이 안고 나가겠습니다요. 허나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요. 저 월급에서 반을 깎아 주십시오. 나머지 반으로 이 아이 키우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손해보시는 것은 없습니다요. 최 부자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손을 저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마음대로 해라. 단 행랑채 밖으로 나오지 마라. 마나님 눈에 띄면 난 모른다. 고맙습니다요. 주인 어른. 그렇게 돌쇠는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아이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복이 많이 들어오라고 복돌이다. 알겠냐? 아기는 알아듣기라도 하듯 옹알거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오르기도 하고 밥을 받아 먹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울었고 어떤 날은 울지도 못하고 가쁘게 숨만 쉬었습니다. 돌쇠는 밤새도록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손발을 문질러주고 자기 체온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가 우는 밤이면 등에 업고 행랑채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울어라. 우는 것이 사는 것이다. 돌쇠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벽이 올 때까지 아이를 달랬습니다. 동네 의원이 한 번 와서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난 기운이 약합니다. 오래 살기 어렵겠습니다요. 살립니다. 머슴 양반, 현실을 보셔야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게 태어났고 버려진 것을 보면 집안도 보잘것없는 것 같고 살립니다. 돌쇠는 2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살렸습니다. 돌쇠는 자기 밥에서 쌀 한 줌을 덜어 아이에게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자기 옷에서 천을 잘라 아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자기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주고 돌쇠 자신은 짚을 깔고 잤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어느새 2살이 되어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3살이 되자 말을 했습니다. 4살이 되자 혼자서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병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뺨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병든 아이가 살았어. 바보 머슴 밑에서 자라는 아이라 어떻게 되겠어. 저 머슴이 제 밥도 굶으면서 키웠다더라. 참 이상한 사람이지. 바보도 저런 바보는 없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복돌이가
5살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적고 눈이 깊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눈빛이 그윽했습니다. 5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때 복돌이는 한쪽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개미를 한참 들여다보기도 하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고개를 젖히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런 복돌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좀 이상하지 않냐.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않으니 머슴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정상으로 크기 어렵지. 하지만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가 논에 나가려고 지게를 챙기고 있는데 복돌이가 따라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최서방 아저씨 조심해야 해요. 돌쇠는 무슨 말인지 몰라 웃었습니다. 왜? 그냥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에이, 최서방이 왜? 어제도 같이 일했는데. 복돌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최서방이 술에 취해 논두렁에서 돌쇠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평소에 돌쇠가 일을 잘한다고 최 부자에게 칭찬받는 것이 배가 아팠던 모양이었습니다. 낯을 들이대며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려 큰일은 없었지만 돌쇠는 그날 집에 돌아오며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복돌이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보였어요. 보였다고? 네, 아버지 얼굴 옆에 뭔가 어두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최서방 아저씨 쪽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돌쇠는 뭐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복돌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복돌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복돌이가 7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달리 비가 많았습니다. 논두렁이 2번이나 무너졌고 마을 앞 강이 한 차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돌쇠가 쌀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마당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멀리서 보이자마자 복돌이는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은 절대로 강을 건너지 마세요. 돌쇠는 발길을 멈췄습니다. 강을? 왜? 모르겠어요. 그냥 건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을 건너야 집에 오는데 돌아서 오세요. 좀 멀어도요. 복돌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또렷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길은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나룻배를 타면 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늘은 유난히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유달리 어두웠습니다. 돌쇠는 다시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다. 돌아가마. 돌쇠는 먼 길을 돌아서 집에 왔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2배는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돌쇠는 행랑채에서 눈을 뜨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비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간밤에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나룻배 한 척이 뒤집혔고 강을 건너던 마을 사람 셋이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룻배는 돌쇠가 탔어야 할 배였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말없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돌쇠네 아이가 강이 넘친다는 걸 미리 알았다고? 에이,
우연이지 뭐. 그래도 이상하지 않나. 저번에도 최서방일 미리 말했잖아. 아니, 우물가에서 이선비 아내가 그러는데 말이야. 복돌이가 소가 오늘 밤에 나간다고 했는데 정말 소가 죽었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부자 영감이 돌쇠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평소에 머슴을 사랑채에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돌쇠는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며 들어갔습니다. 야, 돌쇠야, 내 아이 말이야. 예, 주인 어른, 소문이 자자하다. 그 아이가 아피를 내다본다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요. 그냥 가끔 이상한 말을 하는 아이입니다요. 최 부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 이방 나리가 아는 분인데 그 분이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한다. 예, 한양 높은 분들이 신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법이야. 데려가야 할 것 같다.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어디로 데려간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양, 그런 능력 있는 아이를 여기 남원 땅에 두면 묻힌다. 귀한 분들이 데려다 쓰면 아이 팔자도 피고 너도 덕을 볼 것 아니냐. 주인 어른, 저는 못 보내겠습니다요. 뭐, 복돌이는 제 아이입니다. 어디 보내는 것은 못하겠습니다요. 최 부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놈아, 내 처지를 알고나 하는 소리냐. 내가 머슴 주제에 그 아이 아비 행세를 하는 게 옳으냐. 그 아이가 어디서 온 아이냐. 장터에서 주운 아이 아니냐.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요. 저는 그 아이 아비입니다. 최 부자는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이 고집불통 바보야. 생각해봐라. 이건 내 욕심이지 아이를 위한 게 아니야. 그 아이가 여기서 머슴 아들로 평생 살면 되겠냐. 저런 재주를 가진 아이가 논두렁에서 흙만 파다가 끝나면 하늘도 억울하지 않겠냐. 그 말이 돌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늘도 억울하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밤 행랑채로 돌아와 복돌이 자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깊은 아이, 말수가 적지만 한 번 말하면 맞는 아이, 앞날을 보는 아이. 내가 이 아이를 붙잡는 것이 내 욕심인가? 아니면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이가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 내가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가?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쇠 아이 말이야. 신기한 거 더 있어. 뭔데? 우리 집 소가 병나기 전날에 그 아이가 와서 아주머니 소 오늘 밤에 나가겠네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다음 날 소가 죽었잖아. 세상에,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근데 저런 신통한 아이가 머슴 밑에서 자라면 쓰겠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야 제대로 크지. 그러게 말이야. 돌쇠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아이 앞날을 생각하면 돌쇠가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 말들이 돌쇠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저녁에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마당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 아이 곁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돌쇠는 한동안 아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돌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왜 슬퍼요?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슬프지 않다. 아버지 얼굴이 슬픈 색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로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아이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복돌아. 응, 아버지가 머슴이어서 미안하다. 복돌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머슴이어도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돌쇠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는 복돌이 곁에 앉았습니다. 복돌아. 응,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복돌이는 한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다치게요. 돌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냐? 강 건너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는 아버지밖에 못 구했는데 강 건너는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복돌이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살 아이의 말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저 한양에 가봐도 돼요? 돌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냐? 아버지가 같이 가면요.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한양은 먼 곳이었습니다. 머슴이 갈 수 있는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원한다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아비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아비가 같이 간다. 복돌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돌쇠는 최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른, 아이를 데리고 한양에 가보겠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예,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합니다. 아비로서 같이 가겠습니다. 허허, 이 바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이방 날있게 기별을 넣으마. 고맙습니다요. 주인 어른, 단 돌아올 곳이 없어도 나는 모른다. 이 집은 이미 사람이 찼으니.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돌쇠와 복돌이는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돌쇠는 20년 묵은 행랑채를 나섰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보찜 하나, 행랑채 구석에 모아두었던 돈 몇이냥, 그리고 손잡은 아이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보았습니다. 저 바보가 진짜 가는구나. 아이 손잡고 어디를 간다는 거야. 한양에서 뭘 하겠어. 머슴 주제에. 돌쇠는 그 말들을 등 뒤로 들으며 걸었습니다. 복돌이는 돌쇠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걸어서 닷새는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돌쇠는 복돌이가 힘들까봐 자주 쉬어갔습니다. 무거운 짐은 돌쇠가 들었고 복돌이가 지칠 때는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첫날은 어느 마을 정자 아래에서 잤습니다. 둘째 날은 길 옆 빈 움막에서 잤습니다. 셋째 날 저녁 돌쇠와 복돌이는 어느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빈털터리에 가까운 돌쇠가 겨우 밥 2그릇을 시켜 복돌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은 보리밥이었고 반찬은 깍두기 1가지뿐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군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저 좀 봐. 돌아보니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형형하고 수염이 길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림새였습니다. 예, 저 아이 눈이 말이야. 그 나이에 저런 눈은 처음 보는구먼. 노인은 복돌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복돌이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요. 허허, 그래. 아비와 눈이 영 다르네. 아비는 순박하고 투명한 눈인데 아이 눈은 참으로 깊구먼. 마치 묵은 우물 같아. 노인이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허락도 없이 맞은편에 앉았지만 왠지 거슬리지 않는 노인이었습니다. 나는 박진사라 하네. 한양에 뭔 일로 가는가? 돌쇠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원에서 아이를 주운 것부터 아이가 앞날을 본다는 것까지. 박진사는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강물 넘친다는 걸 알았단 말이지. 예, 복돌아. 박진사가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내가 한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농담처럼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서 어른들이 심심풀이로 아이에게 묻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밥 한 술 뜨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기쁜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박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주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집을 떠나기 전날 며느리가
산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곧 아이를 낳을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 아이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걸 아는 건지. 박진사는 한참 복돌이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그리고 돌쇠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이 아이를 그냥 남 손에 넘기지 말게. 이 아이는 아비가 지켜야 해. 그러고 싶습니다만 제가 머슴 출신인지라 힘이 없습니다요.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늘이 자네한테 맡긴 것이네. 그걸 지키는 것이 자네 몫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해.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심은 욕심이 없는 사람, 아이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아이 곁에 있어야 이 아이가 바르게 크지. 한양에는 이 아이 능력을 탐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야. 그때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박진사의 말은 돌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자신이 아는 한양의 집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한양에 가면 이 쪽지를 들고 찾아가게. 내 지인인데 빈 방이 있을 게야. 당분간 거기 머물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름을 대게.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돌쇠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복돌이는 박진사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박진사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아이야. 어른도 저리 말 못하는데. 그날 밤 주막 한쪽 구석에 누워 복돌이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박진사는 돌쇠와 나란히 앉아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알고 있나? 저 아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요. 앞날을 보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네. 하늘이 특별히 고른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야. 그런데 그 능력이 옳은 곳에 쓰이느냐, 그릇된 곳에 쓰이느냐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요. 한양에 도착한 것은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성문을 지나는 순간 복돌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가마가 줄지어 지나가고 상인들이 소리를 질러 물건을 팔고 말발굽 소리가 돌바닥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응, 저 날이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돌쇠는 깜짝 놀라 복돌이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한양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복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박진사가 소개해준 집은 북촌 어귀에 있었습니다. 이참봉이라는 양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참봉은 50이 넘은 얌전한 양반이었습니다. 박진사 쪽지를 읽고 흔쾌히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머슴 출신이라 해도 이리 귀한 아이를 키웠으니 사람이 됐군. 당분간 여기 있게. 내 집에 자빌이 많으니 이를 도우면 밥은 해결할 수 있을 게야. 감사합니다요. 참봉 어른. 돌쇠는 그 집에서 자비를 도우며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낮에는 장작을 패고 저녁이면 물을 길었습니다. 남원에서의 삶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는 북촌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참봉집 앞 골목에서 한 상인이 복돌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돌이가 혼자 골목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꼬마야, 넌 여기 사냐? 잠깐 있어요. 한양 말씨가 아닌데 어디서? 남원이요. 상인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 내일 장사 잘 되겠냐? 농담처럼 물은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심심풀이로 묻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상인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은 큰 비 와요. 장사 잘 안 되는데요. 상인은 코웃음 쳤습니다. 조그만 게 무슨 소리야. 오늘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그런데 정말로 다음 날 오전부터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파장이 됐습니다. 상인은 파장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상인은 이참봉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 꼬마 아이가 여기 있습니까? 예, 무슨 일이시오? 어제 비 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비가 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겠냐고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북촌에 신통한 아이가 있다. 앞날을 내다본다고 이참봉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참봉은 처음에는 내쫓으려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문을 믿고 몰려오는 것들아, 썩 물러가시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 한성부 아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알아 누우셨습니다. 낫겠습니까? 복돌이는 그 아전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드시는 음식에 문제 있어요. 예, 우물 옆에 오래된 독이 있는데요. 그 독에 물 들어갔어요. 아전은 반신반의했지만 집에 돌아가 우물 옆 독을 열었습니다. 독 안에 죽은 쥐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나 썩어 있었습니다. 그 물로 죽을 쑤어들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 우물물로 며칠 만에 나았습니다. 아전은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소문은 더 크게 퍼졌습니다. 하루는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사흘째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낫겠습니까? 복돌이는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집 뒤 개울가에 돌 드러내면 소리피 썩어서 물이 탁해요. 그 물 쓰지 마세요. 그게 아이 병과 관계 있나요? 네, 아이 목욕시키는 물이에요. 그 물 때문에요. 부인은 뛰어 돌아갔습니다. 정말 뒤 개울 상류에 오래된 소리피 켜켜이 쌓여 썩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물을 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틀 뒤 아이 열이 내렸습니다. 물을 끓여 쓴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부인은 감자 한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신동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앞날을 본다는 게 사실인가 봐. 기가 막히게 마친다는구먼.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과거에 붙겠냐? 복돌이는 선비를 바라봤습니다. 공부하신 것이 보여요. 근데 배에 뭔가 탈이 난 것 같아요. 네, 자꾸 배 쪽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먼저 그것부터 나으세요. 선비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배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집에 돌아가니 정말로 배가 아파왔습니다. 그것이 심해져 열흘을 앓았습니다. 병이 낫고 나서 과거의 응시의 선비는 급제했습니다. 선비는 직접 찾아와 복돌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병든 몸으로 과거를 치러 망쳤을 것이다. 복돌이는 그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기 전에 알려주고 싶다고 했던 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돌쇠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소문이 너무 커지면 나쁜 사람들이 아이를 탐내면 어떡할까? 박진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양에는 이 아이 능력을 탐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그 불안은 얼마 가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참봉이 다급하게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큰일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좌이정 댁에서 사람이 왔다. 복돌이를 보고 싶다고. 돌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좌이정이요. 그래, 그 댁 도련님이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는 것이야. 그건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이참봉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 댁 나리가 워낙 성정이 고약하기로 소문났어. 이 나리라고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자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참는 분이셔. 고쳐주면 다행이지만 못 고치면 그냥 안 넘어간다고. 돌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복돌이가 의원이 아닌데 어떻게? 나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저쪽에서 막무가내야. 내일 아침까지 데려오라고. 안 데려오면 관아에 고한다는 소리까지 했어. 그날 밤 돌쇠는 복돌이
곁에 앉았습니다. 복돌아. 응, 무서우냐? 복돌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볼게요. 하지만 못 고치면 어떡하냐? 제가 아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의원처럼 고칠 수는 없지만 제가 보이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만약 그 집에서 놔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데리러 오면 되잖아요. 복돌이는 태연했습니다. 돌쇠는 복돌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비가 같이 간다. 네, 아버지. 다음 날 아침 돌쇠와 복돌이는 좌이정, 이 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담에 둘러싸인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가 겹겹이 올려진 높은 대문이 위엄을 뽐냈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하인만 넷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마당에 하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궤석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오래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 이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쉰이 넘어 보이는 무게감 있는 사내였습니다. 저것이 그 아이냐? 예, 나리. 이 대감은 복돌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꼬마 아이를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겨우 이 꼬마가 신통하다는 것이냐? 예, 이 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좋다. 우리 아이를 봐라. 만약 못 본다면 괜한 소문을 퍼뜨린 죄를 물을 것이다. 안방에 들어가니 10살쯤 된 도련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의원이 여러 다녀갔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돌이는 도련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잠시 바라봤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 벽, 바닥, 천장,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방 서쪽 벽 뒤에 뭔가 있어요. 뭐, 오래된 것이요. 썩은 것 같아요. 냄새가 느껴져요. 하인들이 서쪽 벽을 살폈습니다. 벽지를 떼어내고 흙을 파보니 벽 뒤 흙 속에서 오래된 나무통이 나왔습니다. 안에는 썩은 나무십과 오래된 음식 찌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실수로 묻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건 집을 지을 때 실수로 묻힌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썩으면서 독한 기운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도련님이 이 방을 쓰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반년 전부터입니다. 반년 전부터 병이 생겼겠군요. 그것을 치우고 방을 환기시켰습니다. 사흘 뒤 도련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감은 직접 복돌이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맞췄구나. 저는 그냥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이에요. 이 대감은 잠시 복돌이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거두겠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머슴 주제에 감히 내 말에 토를 달겠느냐. 내가 이 아이를 훨씬 잘 키울 수 있다. 글도 가르치고 스승도 붙여주고 내 같은 머슴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아이를 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사흘 후 사람을 보냈습니다. 관아, 포졸 둘을 앞세운 하인이었습니다. 이 대감 나리 명이요. 복돌이라는 아이를 데려가겠소. 돌쇠는 이 참봉집 마당에서 버텼습니다. 못 보냅니다. 뭐요? 지금 대감 나리명을 거역한다는 게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요. 포졸이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대감 나리명이 두렵지 않느냐. 이 참봉이 뛰어나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이러시면 법도에 어긋납니다. 참봉 나리 끼어드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포졸 앞에서 이 참봉도 힘이 없었습니다. 복돌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갈게요. 복돌아, 아버지, 저 갔다 올게요. 걱정 마세요. 복돌이는 돌쇠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어지는 순간 돌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대감댁으로 간 복돌이는 별채에 머물게 됐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음식도 주고 옷도 줬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허허, 머슴 새끼를 보겠다고? 이제 너는 그런 사람들 만날 필요 없다. 이 대감은 냉정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글도 가르쳐 주마. 머슴 밑에 있으면 평생 논두렁에서 끝나는 것이야. 복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돌쇠는 이 대감 집 앞을 맴돌았습니다. 하인들에게 쫓겨나기를 수십 번 이 참봉이 달래줬습니다. 돌쇠야, 이 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권력자야.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리가 상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요? 방법을 찾아야지. 이 대감은 복돌이를 내놓지 않으면서 한술 더 떴습니다. 조정의 복돌이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신들을 집으로 초대해 복돌이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신동입니다.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외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앞날을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찾아내 데리고 있습니다. 이 대감은 마치 복돌이를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복돌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대감은 그 소문을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복돌이를 이용해 권력을 더 키우려 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대감이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예, 내가 내년에 우의정 자리를 맡을 수 있겠냐? 복돌이는 이 대감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모른다니, 내가 앞날을 본다며 다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진심이 없는 곳은 잘 안 보여요. 이 대감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이런 대꾸를 하느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 머슴 놈은 잊어라. 뭐 있겠어요. 이 대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이 대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복돌이를 더 꽁꽁 가뒀습니다. 외출을 금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밥도 줄였습니다. 하루 한 끼만 줬습니다. 제대로 말을 해야 먹는 것도 줄 것이다. 복돌이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이 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돌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 대감이 관아에 압력을 넣어 돌쇠를 한양 밖으로 내쫓으려 한 것입니다. 저 머슴 놈이 아이 곁을 맴돈다. 내쫓아라. 포졸들이 이 참봉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돌쇠라는 자 어디 있느냐? 이 참봉이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끌고 나갔습니다. 성문 밖에 내던졌습니다. 돌쇠야, 한양 안에 발을 들이면 잡아 가두겠다. 돌쇠는 한양 성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문이 닫혔습니다. 복돌이가 저 안에 있는데, 저 단단한 담 안에, 저 높은 기와집 안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가 악물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야. 돌아보니 박진사였습니다. 주막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하인을 데리고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진사 어른, 다 들었다. 이 대감이 그 짓을 했구나. 박진사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 대감이 함부로 못하는 곳이 딱 하나 있다. 그때였습니다. 이 참봉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 참봉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돌쇠야, 복돌이가 도망치다가 붙잡혔다. 예, 탈출하려 했는데 대문에서 잡혔어. 이 대감이 진노해서 복돌이가 어떻게 됐습니까요? 사랑채 광에 가뒀다고 한다. 안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광이라면 어두운 창고였습니다. 아이를 창고에 가두다니. 박진사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대감이 선을 넘었군. 아이를 광에 가두다니. 그 아이가 추운데 얼마나 겁에 질려 있을지.
이참봉은 자꾸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돌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머슴 한 명이 좌의정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성문이 저기 닫혀 있고 그 너머에 아이가 갇혀 있고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때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디에 고개를 들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진사가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돌쇠야, 고개를 들어라. 진사 어른, 아이는 살아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박진사는 돌쇠를 성문 밖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시켜줬습니다. 먹어라. 굶으면 생각이 안 난다. 돌쇠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사와 이참봉은 돌아갔습니다. 주막에 사람들이 모여 떠들었습니다. 돌쇠는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보찜, 텅 빈 주머니, 아무 권력도, 아무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머슴 한 명. 그때 주막 한쪽에서 취한 사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대감이 또 무슨 짓을 했대. 저 인간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든 부숴버리는 자야. 맞아. 저번에도 멀쩡한 상인 집을 빼앗았다지. 권세가 저러니 누가 감히 뭐라 하겠어. 임금도 모르지. 대신들이 다 숨기잖아. 그 말이 돌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임금도 모른다. 대신들이 숨긴다. 그렇다면 임금에게 알리면. 돌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막 지붕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아이를 주었던 그날, 옆에 서 있던 흰 수염 노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네.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지금 이 상황도 보고 있겠지. 머슴 하나가 아이를 지키려 발버둥치는 것도, 이 대감이 아이를 광에 가둔 것도, 그 아이가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는지도 하늘이 보고 있다면.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대감이 함부로 못하는 곳이 딱 하나. 임금이다. 임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감도 임금 앞에서는 감히 횡포를 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임금 앞에 서겠습니까? 머슴 출신이. 그런데 조선에는 억울한 백성이 임금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쇠는 예전에 남원 이방 어른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고. 억울한 백성이 임금에게 직접 알리는 북. 함부로 치면 곤장을 맞지만 억울함이 사실로 밝혀지면 임금이 직접 처리한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박진사는 성문 밖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찾아오자 박진사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사 어른, 신문고를 치고 싶습니다요. 박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신문고를. 예, 임금에게 닿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요. 박진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신문고는 아무나 치는 것이 아니야. 함부로 쳤다가는 곤장을 맞아. 억울함이 없다고 판단되면 치는 사람을 벌하거든. 알겠습니다요. 그 각오는 했습니다요. 이 대감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아느냐. 조정에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임금 귀에도 이 대감 편인 자들이 있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요. 그래도 치겠습니다요. 그 한 몸이 부서질 수도 있어. 복돌이가 그 어두운 광 속에 있습니다요. 내가 부서져도 그 아이가 나온다면. 박진사는 오래도록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감사합니다요. 진사 어른, 내가 아는 사관이 있다.
있다. 복돌이가 한 말들을 기록해둔 사람이야. 날짜와 이름이 모두 적혀 있어. 강물 넘친 날, 아전 아버지, 도련님 방일.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야. 정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요? 내가 한양에 도착한 날부터 그 사람에게 부탁해뒀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박진사는 돌쇠를 위해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사 어른, 울지 마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돌쇠야. 예, 그 아이를 살려준 것 하늘이 봤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려는 것도 하늘이 보고 있을 것이야. 돌쇠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돌쇠는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한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포졸들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 신문고가 서 있었습니다. 큰 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북을 치는 순간 모든 것이 걸립니다. 잘못하면 곤장을 맞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대감이 손을 쓰면 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추운 곳에 혼자. 돌쇠는 두 손으로 북채를 쥐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장터에서 아기를 처음 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살고 싶어 하던 그 작은 몸이 쿵, 쿵, 쿵. 광화문 일대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는 우렁찬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지는 집들이 보였습니다.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놈, 신문고를 함부로 치다니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요. 임금 전하께 아뢰겠습니다요. 어디 사는 네 놈이냐. 전라도 남원에서 온 머슴 돌쇠라 합니다요. 포졸들이 돌쇠를 잡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의금부로 끌고 갔습니다. 의금부 당상관이 나왔습니다. 무슨 억울함이냐. 돌쇠는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를 준 것부터 7년 동안 아이를 키운 것, 한양까지 온 것, 이 대감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것, 밥을 굶긴 것, 그리고 아이를 광에 가둔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당상관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아피를 본다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요. 박진사가 사관에게 받은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강물이 넘친 날짜, 아전 아버지 병이 나은 일, 도련님 방 벽의 일, 비가 온 날, 날짜와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상관은 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임금 전하께 직접 올려야 하겠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의금부방 안에서 기다리던 돌쇠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임금 전하께서 친히 복돌이를 보겠다 하셨다. 이 대감댁광에서 복돌이가 나왔습니다. 열흘만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뺨이 파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전혀 꺾이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복돌이는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쇠도 따라갔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돌쇠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임금 앞에 선 복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복돌이냐? 예, 전하. 앞날을 본다 하던데 보이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요. 임금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 복돌이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전하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임금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허허, 그것이 진심이냐? 예, 허나 전하 곁에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냐? 복돌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허나 전하 조심하세요. 임금은 한참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임금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광에 가둔 자가
이 대감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을 신하가 사유물처럼 가두다니. 이 대감을 당장 불러라. 이 대감이 대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이미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전하, 신이 복도리를 거둔 것은 나라를 위해서이옵니다. 아이를 광에 가두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이가 도망치려 해서 도망치는 아이는 갇혀있기 싫다는 것이다. 그것을 강제한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이 대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경의 죄를 묻겠다. 전하, 백성을 강제로 감금하고 포조를 사사로이 부린 것은 법도에 어긋남이다. 이 대감의 죄상이 하나씩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복도리를 강제로 데려온 것, 포조를 사적으로 움직인 것, 돌쇠를 한양 밖으로 내쫓은 것, 아이를 굶긴 것, 아이를 광에 가둔 것, 기록이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평소 이 대감에게 눌려 지내던 대신들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먼저 나서자 달라졌습니다. 신도 이 대감의 비위를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상인 집을 빼앗은 일도 이 대감의 측근들마저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른 일이옵니다. 전하, 저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밀었습니다. 이 대감은 혼자가 됐습니다. 평생 쌓아온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대감 이연을 파직하고 가산을 몰수하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대감은 관복이 벗겨진 채 대궐을 나왔습니다. 허름한 무명 옷차림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높던 분이 권세가 저리 허무한 것이야. 어린아이를 광에 가뒀다는 게 사실이야? 무서운 사람이었어. 이 대감은 그날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 넓은 기와집도, 그 많던 하인도, 좌의정 자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성거리를 비틀비틀 걸어가는 이 대감의 뒤에서 사람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이 대감이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던 시절의 벗들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모릅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오.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를 광에 가뒀던 자의 말로였습니다. 한편 임금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장터에서 주워 키웠다 하였느냐? 예, 전하. 머슴 신분으로 월급 반을 나누어 아이를 키웠다 하였느냐? 예, 전하. 7해 동안. 예, 전하.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이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 하여도 굶기지 않고 키웠느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요. 당연하지 않다. 그것이 진짜 어버이 마음이다. 돌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임금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내가 키워라. 허나 내가 이 아이를 가끔 불렀을 것이다. 이 아이의 능력이 나라에 필요하다. 예, 전하, 감사합니다요. 그리고 너에게 상을 내린다. 북촌의 집 한 채를 하사하겠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복돌이는 돌쇠 곁에 서서 돌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생했어요. 돌쇠는 복돌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느라 어깨가 떨렸습니다. 복돌이는 그런 돌쇠를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남원 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북촌 어귀에 작은 집 하나가 생겼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집이었습니다. 담은 낮았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렸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채소꽃이 피었고
가을이면 빨간 고추가 처마에 걸렸습니다. 그 집에 돌쇠와 복돌이가 살았습니다. 복돌이는 어느새 20살 청년이 됐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말수도 여전히 적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졌지만 눈빛만은 7살 때 그대로였습니다. 허나 한양 사람들은 그를 알았습니다. 저분이 그 신동 복돌이래. 임금 전하께서도 믿고 쓰신다지. 어릴 때 장터에서 버려진 아이라고 머슴이 키웠다지. 대단하다. 복돌이는 이제 가끔 대궐에 불려갔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날씨가 이상할 때, 가뭄이 들 것 같을 때, 복돌이는 보이는 것을 말했습니다. 항상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맞을 때는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나라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꿨습니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었습니다. 머슴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눈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복돌이가 마당에 나와 돌쇠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임금 전하한테 부탁드렸어요. 뭘? 아버지 머슴 신분 좀 면해달라고요. 돌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도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니까요. 나는 머슴이어도 괜찮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저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머슴이어서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싫어요. 돌쇠는 한참 복돌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단순히 키가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랐습니다. 돌쇠는 그리고 웃었습니다. 장터에서 병든 아기를 품에 안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 위에 가득했습니다.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장터 골목 광주리 속 병든 아기를 품에 안은 돌쇠의 마음이 10년이 지나 아이의 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신분도 권력도 없었던 머슴 한 명이 아이 하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머슴을 살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늘이 사람에게 준 가장 큰 도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선행이 가장 큰 복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 하나가 훗날 온 동네를 그늘지게 하는 나무가 되듯이 돌쇠가 장터에서 아는 작은 아기가 그런 나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